여섯 달이 지났습니다. 천재만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 미숙 씨를 만났습니다. 등산, 공연, 전시회, 영화.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 아내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자주 외출했습니다. 요가 레슨이 끝나고 상호 씨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카페 창업에 대해 조언도 해줬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만 했습니다. 오셨어요.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8달째였습니다. 천재만 씨는 미숙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문자가 오면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지요. 이게 사랑일까? 천재만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도 상호 씨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레슨 시간이 기다려졌지요. 이상한 감정이야. 아내도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0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천재만 씨는 미숙 씨와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오늘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천재만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야경이 정말 예쁘네요. 천재만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샵챕들 5 조론의 파탄과 교훈. 남산타워에서의 만남 이후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천재만 씨와 아내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용했습니다. 천재만 씨는 미숙 씨를 만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뭔가 찜찜했습니다. 죄책감은 아니었지만 불편했지요. 아내도 상호 씨와의 만남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누나, 상담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인데요? 카페 창업 건인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상호 씨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심했어요. 카페를 차리기로요. 정말요? 축하해요.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자금이요. 은행 대출만으로는 부족해요. 상호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꼼꼼하게 작성돼 있었습니다. 투자비, 예상 수익, 회수 기간까지 정리돼 있었지요. 3억 원이 필요해요. 그렇게 많이요? 임대료, 인테리어, 장비 구입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상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2억 원은 대출받았어요. 나머지 1억은 제가 모은 돈이고요. 근데 보증금이 문제예요. 보증금요? 네. 3억 원 보증이 필요한데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상호 씨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누나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내는 놀랐습니다. 저요. 네. 명의만 빌려주시면 돼요. 실제로 돈을 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1년만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이 사업은 확실해요. 상호 씨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생각했습니다. 전재만 씨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조론 생활이었습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지요. 며칠 후 아내는 결정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상호 씨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3억 원 보증이었습니다. 아내의 아파트가 담보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몰래였습니다.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상호 씨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조금씩 찾아왔지요. 아내도 자주 카페에 들렀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아직은 적자예요. 초반이니까요. 곧 좋아질 거예요. 아내가 격려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매출도 올랐습니다. 상호 씨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내년에는 수익이 날 거예요.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됐습니다.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됐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지요.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상호 씨는 버텼습니다. 직원 월급을 줘야 했습니다. 임대료도 내야 했습니다. 대출 이자도 갚아야 했지요. 저축을 털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카드를 돌려막았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접어야겠어요. 상호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상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증금은요? 갚을 방법이 없어요. 파산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천재만 씨를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천재만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상호 씨와의 관계, 카페 창업, 3억 원 보증, 사업 실패, 파산. 모든 것을. 천재만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해요? 천재만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천재만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빨리 팔렸습니다.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을 갚고 나니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천재만 씨는 미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집을 잃었어요. 당분간 지낼 곳이 필요해요. 우리 집에 와요.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미숙 씨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천재만 씨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혼자 남았습니다. 5천만 원 중 절반을 천재만 씨에게 줬습니다. 2,500만 원씩 나눴지요. 자신의 몫으로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이 전부였지요. 아내는 짐을 풀며 울었습니다. 상호 씨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파산 신청 후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카페는 빈 건물로 남았습니다.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천재만 씨는 미숙 씨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미숙 씨가 잘 챙겨줬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줬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너무 신세를 지네요. 괜찮아요. 저도 혼자 있는 것보다 좋아요. 미숙 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천재만 씨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원룸은 춥지 않을까?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아니요. 아무것도요. 천재만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아내는 원룸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난방이 약했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요가도 그만뒀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조론 생활을 자랑하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결국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혼자 TV를 봤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조론을 시작한 것, 상호 씨를 믿은 것, 남편과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것. 모든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어느 날, 천재만 씨가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쳤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천재만 씨가 또 연락했습니다. 다음 주에 차 한잔 할래요? 좋아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요즘 어디서 지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친구 집에 얹혀 있어요. 당신은요? 원룸 하나 얻었어요. 춥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당신과 상의했어야 했는데. 저도 미안해요. 천재만 씨가 대답했습니다. 조론이 좋다고만 생각했지. 위험성은 생각 못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조론 생활에 대해서, 각자의 실수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실패했네요. 아내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네요. 천재만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배운 게 있어요. 뭔데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독립적으로 산다고 해서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것. 아내가 말했습니다. 천재만 씨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서로 신뢰가 없으면 어떤 관계도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 우린 신뢰를 잃었어요. 조론이라는 핑계로. 두 사람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1시간 후 카페를 나왔습니다. 눈은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천재만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게 됐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천재만 씨는 여전히 미숙 씨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연인까지는 아니었지만
서로 의지하는 관계였지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TV를 봤습니다. 행복해요?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편안하긴 해요. 천재만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요?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뭐가요? 잘 모르겠어요. 천재만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마트 계산원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 일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생활비는 충분했습니다.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외롭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천재만 씨와 아내는 가끔 연락했습니다. 명절 때 인사 정도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당신도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각자의 삶을. 조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자유를 얻으려 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신뢰도.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천재만 씨는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천재만 씨는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뭐 해요? 그냥 산책 나왔어요. 같이 앉아도 돼요? 그러세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머리 위에, 어깨 위에, 무릎 위에 하얀 꽃잎들이 쌓였습니다. 예쁘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천재만 씨가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봄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우리 뭘 잘못한 걸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함께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천재만 씨가 대답했습니다. 독립도 중요하지만 연결도 필요한데 말이죠. 맞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춤을 추듯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천재만 씨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조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됐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후회를 안고 교훈을 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벚꽃은 계속 피고 졌습니다. 봄은 매년 돌아왔습니다. 인생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교훈. 조로는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독립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소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천재만 씨와 아내는 조론을 통해 갈등을 줄였지만 결국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잃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렸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되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독립적이되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조로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아프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